안녕하십니까. 5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이 색채 감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색채 감정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 그런 색채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 그리고 색에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색채의 심리적인 효과에 보면은 색채의 주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기억색이라는 게 있고,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착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색채에서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에는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첫 번째 보면 이 색채 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색채는 다 사람들마다 같은 색상이라도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빨강색하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정열적인 사과 아니면 립스틱 섹시한 활발한 이런 기타 등등 각각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의 주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기억색은 뭐냐면 대상의 표면색에 대한 무의식적 추론에 의해 결정되는 색채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억색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색을 칠하세요 하면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여러분들은 바나나가 앞에 없어도 바나나를 칠하시오 하면 노란색으로 아마 색을 칠할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머릿속에요. 바나나는 노란 바나나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나나가 검정색이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바나나가 썩은 것 같아, 상한 것 같아, 오래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경험되고 이거 기억되어지는 이런 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항상성이다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빛 자극의 물리적인 특성이 변해도 물체의 색채가 변해 보이지 않고 그대로 보이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흰 종이가 있어요. 우리가 흰 종이가 저 뒤에 어두운 데 갖다 놓으면 이 흰 종이가 어떻게 보여요? 어둡게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흰 종이는 어두운 데 가도 흰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회색으로 보일지라도 그거는 흰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 자극에 의해서 정말 색이 회색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일지라도 물체의 색채가 변해 보이지 않는 그대로 센스. 그러니까 흰 종이는 어두운 데 가도 흰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색의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착시입니다. 착시는 뭐냐면 이 대상의 물리적인 조건이 동일할 때 경험하게 되는 지각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착시는 뭐냐면 똑같은 색인데도 어떤 건 커 보여요. 그리고 똑같은 색인데도 똑같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색은 나와 보이고 뒤로 흐해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눈이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마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눈에서 눈 어디요? 이런 눈의 망막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착시 현상, 이것도 여기 색채 심리적인 효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채 심리적인 효과에는 이런 색채 주관성, 기억색, 항상성, 착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색채 심리는요, 이런 색채하고 관련된 이런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특히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냐면요. 심리적인 효과에는 이런 세계삼속성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대비 현상,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조화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잔상.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 대비 현상, 동시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그런 것들을 아마 수업을 해서 기억을 하실 거고요. 또 우리 세계 삼성성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색상, 명도, 채도, 그쵸?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상 우리 아마 했을 거예요. 잔상 여러분들 한번 지난 시간에 그 부의 잔상, 정의 잔상이라는 것들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정색을 보고 난 다음에 하얀 면을 보면 하얀 그런 자국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불빛을 보고 눈을 감으면 그 라인이 생겨 여운이 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심리적인 거에서도 오지만 이런 여러 가지 눈과 뭐 이런 그 효과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효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과하면은 사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색을 칠하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부분 빨간색이요 하고 얘기하고 빨간색으로 다 칠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과를 놓고 보여주면 실제 색은 아주 빨간색은 아니라는 거죠. 칙칙한 주황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의미상의 상징색을 우리는 기억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보여지는 색, 이것을 우리는 현상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출과 후퇴색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같은 색인데도 똑같은 크기인데도 이 색에 따라서 어떤 건 나아 보이고 어떤 건 후퇴돼 보이는 그런 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앞으로 나와 보이는 이런 진출색을 어떤 색들이 있냐면 대부분 이런 난색들, 따뜻한 색들 이것들이 굉장히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후퇴색은요. 이런 저명도, 저채도, 차가운 색들 이것들이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색, 후퇴색이라고도 하지요. 지금 이 노랑하고 파랑색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진출돼 보이세요? 노랑이 더 진출돼 보이죠? 그리고 파랑색은 어때요? 좀 약간 후퇴돼 보이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출과 후퇴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팽창색과 수축색이에요. 그럼 팽창은 뭐고 수축은 뭐냐? 같은 의미입니다. 커 보이냐, 작아 보이느냐 그 차이예요. 이 팽창색은 색 중에서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색을 얘기해요. 그리고 수축색은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런 한색, 차가운 색, 저명도, 저채도의 색이 실제보다 축소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색들을 많이 옷을 입어요? 검정색을 많이 입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검정색이 어두운 색이 좀 이렇게 축소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은 검정 옷을 많이 입는 이유가 좀 더 날씬해 보이고 또 이렇게 축소돼 보이려고 검정색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들은 검정색을 입으면 안 좋아요.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고 그 좀 왜소한 사람들은 밝은 색을 입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보다 이 빨간색이 좀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좀 한색 계통들은 실제보다 작아 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진출 후퇴처럼 이 팽창과 수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팽창색은 명도가 높아서 팽창 커 보여요. 그리고 수축은 명도가 낮아서 약간 움츠린 느낌을 주는 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도가 밝은 이 빨강은 진출돼 보이고 평창돼 보이고 차가운 색인 이런 파랑은 후퇴돼 보이고 수축되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명시성입니다. 명시성, 가시성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얼마만큼 잘 보이는가 그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명시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조건은 이 명도차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시성 그러면 멀리서도 잘 보이는 거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그 도로 기간에 있는 도로 경계판이 있고요. 유화형 이런 비옷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러라는 이런 로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컬러라고 글씨 써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선명하게 잘 보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쵸? 노랑에 검정이 이렇게 잘 보이죠? 이게 명시성, 가시성이 제일 높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기간의 도로 경계선도 이 노랑과 검정의 색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명시성, 가시성 때문에 이런 도로 경계판을 합니다. 그리고 유화 기간에 유화 그 차량들 보면 유치원 차량이 무슨 색들이 많아요? 대부분 무슨 색이죠? 그쵸. 노랑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노랑색이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노랑색으로 하는, 노랑의 차량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 옛날에는 그런 유치원 원복들이 그래서 노란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이들이 멀리서도 잘 보여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색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배경색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눈에 많이 띌까? 그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가져왔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같은 크기의 색을 바라볼 때요. 확실하게 잘 보이는 색과 잘 보이지 않는 색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노랑의 검정의 배색이 제일 어떻게 된다? 잘 보인다는 거죠. 명시도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랑 검정의 이런 경계의 표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시성, 가시성, 시인성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 노랑의 검정이 대비가 제일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멀리서 바라보면 잘 보이는 색과 그렇지 않은 색의 현상인데요. 삼속성 중에서는 이 시인성, 명시성에서는 명도가 제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에 색상의 순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시인성이 높다 하는 거는 명도가 높으면서 채도가 높은 색. 그 다음에 시인성이 낮다. 이게 이제 시인성이 낮은 거죠. 명도가 낮으면서 채도도 낮은 거. 이것을 우리는 시인성이 낮은 색, 시인성이 높은 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인성, 명시성 이것들을 한번 다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상물의 존재, 이 색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색의 시인성이라고 하죠. 즉 보기 쉽고 인식하기 쉬움의 색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이 시인성, 명시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색의 조합으로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노랑과 검정 그런 것들이 시인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탕과 그림색의 가시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정과 노랑, 검정과 흰색처럼 명도차가 큰 것일수록 가시도가 높아지고요. 시인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빨강 녹색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빨강 녹색이 뭐죠? 녹색이 이제 초록을 얘기합니다. 반대색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색상이 반대이고 화려해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만 멀리서는 어려운 배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지닌 배색들은 가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인성도 낮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성을 높게 하려면 이 명도차가 큰 그림색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도차가 높아야지만 이 시인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밝은 색들, 그 다음에 채도가 높은 색들, 난색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차이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유사의 그런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신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목성입니다. 주목성은 뭐냐면요. 색이 우리의 눈을 끄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명시도가 높은 색은 주목성도 높습니다. 이 명시성, 주목성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혼동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주목성은 대부분 이 빨간색이 제일 주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고명도, 고초대색, 한색보다는 난색이 주목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빨간 계통들이 주목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어떤 모임에 어떤 여성이 빨간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여성이 보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눈은 그 여성의 빨간색 옷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눈이 자연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목성이에요. 그래서 색이 우리의 눈을 끄는 힘,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목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여기서도 보면 이 여러 색 중에서 눈에 띄거나 사람들에게 주의에 끄는 색을 우리는 주목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먼저 가냐? 빨간색부터 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눈을 끌어들이는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방지나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장소에서는 사람의 눈을 끄는 주목성이 높은 색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소화기, 뭐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빨간색들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목성을 높이려면 무채색보다는 이런 유채색, 검정보다는 흰색, 저채도보다는 고채색, 한색계보다는 난색계 이것들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빨강이 시선을 많이 끌어서 주목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색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감정입니다. 색채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삼속성에 의해서 이 감정의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색상에서 느껴지는 거, 명도에서 느껴지는 거, 채도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정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색상에서 느껴지는 거는요. 따뜻함도 있고 보통도 있고 차가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색상들을 보면 굉장히 뜨겁다, 흥분된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뭐 그런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요. 색상이 이제 보통일 거다. 그러면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차가운 색상들을 보면 뭐 냉정하다, 차갑다, 슬프다, 어둡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상, 중, 하라고 그러는데 상은 보통은 고명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볍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은 그냥 가라앉았다 생각하고 이 저명도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채도도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은 약간 고채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강인데도 아주 선명한 빨강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고채도, 상, 중은 중간, 그 다음에 하는 저채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빨강을 들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빨강이 고채도다. 그러면 약간 긴장된 느낌? 긴장된 그런 감정을 갖고요. 뭐 중간 정도의 빨강이다 하면 약간 가라앉았다 생각을 하고 저채도의 빨강이다 하면 되게 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색채의 감정은 이런 주관적인 현상에 기초해서 심리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런 온도감도 있고요, 중량감도 있고, 경련감도 있고, 흥분과 진정도 있고, 시인성, 강약감,
색채와 시간, 색채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감입니다. 온도감은 색상에 따라 따뜻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효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색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차가움. 근데 여기서는요, 이 온도감은 삼석성 중에서요, 색상, 명도, 채도 중에서 이런 색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감은 색상의 영향이 크다.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온도감은 색상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색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색상에 따라 따뜻하고 차가운 이런 감정 효과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난색 계통들은 따뜻한 색, 그 다음에 이런 그 파란 계통 이런 것들은 차가운 색, 이런 감정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과제에도 제가 난색, 한색 그것들을 아마 표현을 해보라고 과제를 아마 지난 시간에 내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제출했을 거로 믿고 지금 수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량감입니다. 중량감은요, 색이 무겁냐 가볍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석성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온도감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쵸, 색상이라고 그랬죠. 중량감은 뭐냐, 명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느낌은 이런 고명도, 흰색이나 이런 가벼운 느낌, 고명도의 색들이고요. 무거운 느낌은 저명도의 색, 짙은 회색, 검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량감은 가볍냐 무겁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석동 중에서 명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런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고 무겁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배색이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이 색에서도 가볍고 무겁고 이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고 무겁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좀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런 무게감에 관계된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명도에 따라서 가볍냐 무겁냐 이런 시각현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색상에서도 가벼운 색, 무거운 색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감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명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볍냐 무겁냐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중량감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경영감입니다. 경영감은 뭐냐면 색이 딱딱하냐 부드럽냐. 그래서 이거는 명도 채도가 함께 작용을 해요. 그래서 딱딱한 느낌은 색들이 아주 진한 것들, 그 다음에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은 색들. 그래서 약간 그 한색, 차가운 그런 색들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고요. 부드러운 느낌은 색들이 연한 거, 그리고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거, 그리고 약간 따뜻한 계통, 이것을 우리는 경연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약간 부드럽죠. 이거는 부드럽고 이거는 딱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색이 딱딱하냐 부드럽냐, 색이 부드럽냐 딱딱하냐 그런 느낌은 우리는 경연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의 딱딱함과 연함의 부드러운 느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이것은 경연감이라고 합니다. 지금 색도 이렇게 배색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색들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색들은 색들이 딱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연감은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그런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흥분과 진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 흥분과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색상과 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흥분색은 대부분 무슨 색들이 많아요? 빨간 계통. 이런 채도가 높은 색들이 흥분색이고요.
진정색은 이런 한색 계열, 채도가 낮은 색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스포츠카 하면 떠올리는 색들이 무슨 색이? 스포츠가 간다 하면 어떤 게 제일 빨리 갈 것 같아요? 무슨 색이? 그쵸? 스포츠카 하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왠지 쌩하고 빨리 갈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흥분색에는 이런 그 난색 계통의 채도가 높은 색들, 그 다음에 진정색은 이런 한색, 이런 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분과 진정에는 이런 색상과 채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하나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구했는데요. 이게 난색 계통의 채도가 높은 색이고 흥분을 일으키는 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색 계통을 해서 차분한 느낌의 색인데 이게 채도가 낮고 약간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이건 강력감입니다. 색이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채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을 합니다. 색이 약한 느낌, 색이 강한 느낌. 그래서 강력감은 색이 강하냐 약하냐, 약하냐 강하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색채 시간입니다. 색채 시간도 색상하고 채도하고 우리 흥분과 진정처럼 같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포츠카 하면 속도감, 또 시간도 느껴져요. 우리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것은 어디가 많으냐면 편의점, 뭐 맥도날드, 스낵코너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실내 그 장식에 빨간색들을 많이 하면 내가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회전율 때문에 빨간색 그런 그 실내 장식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손님의 회전율 때문에 장소는 좁은데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의 회전율 때문에 빨간색 계통으로 이런 실내 장식을 하는 것들이 이런 스낵코너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오래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해서 이런 그 진정된 이런 한색 계통들로 실내 장식에 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런 맥도날드 이쪽에 이 안에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많이 그 실내 장식을 한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내가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있었네, 빨리 가야겠다, 뭐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손님의 회전율 때문에 이런 붉은색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계통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나 이런 상담을 받는 이런 곳에서는 많은 이런 푸른색 계통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병원에서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이런 그 푸른색 계통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색이 주는 느낌은 이런 행동 유발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빨강은 이런 자극이나 활동성을 주기도 하고요. 주황은 이런 사교적인 행복, 그 다음에 노랑은 이런 판단, 결단력, 초록은 안전보호. 이런 그 색이 주는 느낌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파랑은 이런 긴장 이하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보라는 합의, 일체의 힘을 갖기도 하고요. 이런 마젠타, 핑크 이런 거는 이해력, 성숙의 이런 역할들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 수업에는 색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감정 이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런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